청약을 하는데 사전 청약을 모른다고요? 올해 사전 청약 물량이 7만 호인데? 지금부터 민지쌤이 사전 청약의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2022년 민간 사전 청약의 첫 신호탄을 쏘아 올린 파주 운정 우미린과 양주 회천 대광 로비제양. 파주 운정 우미린은 최고 경쟁률 249대 1을 기록하며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사전 청약도 본 청약만큼이나 인기가 굉장하기 때문에 청약 당첨을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입니다. 자, 그럼 사전 청약이 뭘까요? 의미부터 알아볼게요. 사전 청약이란 본 청약 전에 저 여기 입주할 거예요 하고 미리 찜해두는 겁니다. 본 청약보다 1, 2년 전에 미리 진행이 돼서 사전에 진행하는 청약, 사전 청약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자, 이 사전 청약 제도가 왜 생겼을까요? 청약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공급은 적은데 집을 사려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막상 청약을 넣어도 경쟁률이 높아서 당첨이 어려워요. 그래서 정부가 사전 청약 제도를 통해서 청약 시점을 분산시키고 본 청약 수요를 조금 잠재움으로써 높은 경쟁률을 해소하고 국민이 내 집 마련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사전 청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 청약을 하게 되면 몇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요. 먼저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됐다면 1, 2년 후에 진행되는 본 청약 시기까지 따로 준비할 게 없고요. 자격 조건만 유지하면 최종 당첨이 됩니다. 심지어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되더라도 내가 당첨된 지역이 아닌 곳이라면 자유롭게 청약에 도전해 볼 수 있어요. 일단 집을 확보해 둔 다음에 더 좋은 집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게 사전 청약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말 그대로 내 집 마련 보험이 생기는 거죠. 다만 이 부분은 사전 청약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심지어 사전 청약은 본 청약과 달리 당첨 후에 포기해도 특별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일단 넣어봐도 손해볼 게 없다는 거죠. 단 본 청약에 최종 당첨된 후에는 당첨 포기를 하게 되면 해당 주택에 적용된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가 생기니까 그 부분은 유의하시고요. 자, 사전 청약의 장점 또 있습니다. 사전 청약이 진행되는 주택은 직주 접근성이 용이한, 비교적 입지가 좋은 곳으로 선정이 되고 있고 공급 물량이 많아서 본 청약보다 당첨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2년 올해만 예정된 사전 청약 물량이 공공, 민간 다 합쳐서 7만 호 정도 되니까 굉장히 많다고 할 수 있죠. 또 사전 청약은 일반 청약보다 특별 공급 물량이 많기 때문에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으신 분들도 당첨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사전 청약 과연 장점만 있을까요? 당연히 주의해야 할 점도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되더라도 일반 청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같은 사전 청약끼리는 추가로 청약을 넣으실 수 없습니다.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되면 다른 사전 청약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혹시나 급급한 마음에 아무데나 넣었다가 당첨되면 내가 원했던 곳에는 사전 청약을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사전 청약 현장 중에서 임의대로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정해보시고 그 안에서 전략적으로 넣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사전 청약에 당첨된 뒤에 입주를 포기하거나 부적격으로 판정돼 당첨이 취소되면 향후 1년간 사전 청약을 못하게 되는 현장도 있으니까 신청하기 전에 자격 요건들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현장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기도 하지만요. 본 청약이 지연이 되어서 입주가 계속 밀리는 현장들도 있어요. 보통은 사전 청약부터 본 청약까지 2년 정도가 걸리는데 각종 문화재 발굴, 통합개발 무산, 토지보상 지연 등의 이슈로 입주 시기가 지연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구리 갈매, 시흥 은계, 감일지구 사전 청약은 본 청약 시기가 4년, 5년이나 늦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셨던 곳입니다. 그래서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되어도 본 청약만 기다리기보다는 넣을 수 있는 일반 청약 현장 계속 노려보시는 게 좋고요. 사전 청약에 당첨된 후에도 자기가 넣었던 곳의 개발 상황이 원활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계속 주시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제가 아까 사전 청약에 당첨돼도 다른 현장에 일반 청약 넣어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사전 청약은 보통 공공 사전 청약과 민간 사전 청약으로 나뉘는데 공공 사전 청약은
공공택지에 LH, SH, GH 같은 공공사업자가 주택을 짓는 거고 민간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 삼성물산, 현대건설, 롯데건설 같은 민간사업자가 주택을 짓는 거예요. 둘 다 공공택지에 건물을 올리지만 사업 주체가 공공인지 민간인지 따라서 나뉘는 거고요. 이렇게 사전청약이 공공이냐 민간이냐에 따라 추가로 넣을 수 있는 현장이 달라지고 청약 통장, 신청 자격, 규제 사항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고 자신의 상황에는 어떤 유형이 좋을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청약 통장 소진 여부가 다릅니다. 공공사전 청약은 사전 청약에 당첨이 돼도 청약 통장이 소진되지 않아요. 청약 통장의 효력이 살아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공공사전 청약에 당첨되면 다른 일반 청약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 공급은 물론 특별 공급에도 넣어보실 수 있고 심지어 공공사전 청약에서 특별 공급으로 당첨이 된 거였어도 일반 청약 특별 공급 유형에 넣어보실 수 있습니다. 단 공공사전 청약에 당첨된 상황에서 일반 청약에 당첨이 되면 그 즉시 사전 청약 지위는 소멸됩니다. 자, 반면 민간 사전 청약은 청약 통장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민간 사전 청약 당첨자는 일반 청약에 지원이 어렵고요. 만약 내가 일반 청약에 넣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전 청약 당첨자 지위를 포기한 후에 청약 통장을 부활시켜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전 청약 당첨자 지위 포기는 본 청약이 시작되기 전에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지위 포기하시면 늦어도 일주일 내에 청약 통장이 살아나기 때문에 포기해도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사용되는 청약 통장 종류도 다른데요. 공공사전 청약은 청약 저축,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 사용되고요. 민간 사전 청약은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 사용됩니다. 만약에 청약 예금이나 부금 통장을 가지고 있거나 납입 인정 금액이 적으면 공공사전 청약 신청은 불가하지만 민간 사전 청약은 넣어볼 수 있으니까 내가 가진 청약 통장이 뭔지 또 납입 횟수와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요. 자, 세 번째, 민간 공공 사전 청약 당첨자 선정 기준도 다릅니다. 민간 사전 청약에서 사용되는 가점제는 우리가 일반 청약을 할 때 적용되는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을 산정하는 가점제와 같은 의미인데요. 공공사전 청약은 이와 별도로 청약 저축 납입 횟수와 납입 금액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자신이 일반 청약에서 청약 가점이 낮더라도 몇십 년 동안 꾸준히 10만 원씩 저축해서 청약 납입 인정 금액이 1,000만 원, 2,000만 원이 된다. 그러면 공공사전 청약에서 굉장히 유리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공공 민간 사전 청약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선 당첨이 된 현장만 당첨으로 인정이 되고요. 만약에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현장이면 중복 당첨으로 처리되니까 당첨자 발표일만 꼭 확인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사전 청약에서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거나 부적격 판정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공공 사전 청약의 경우 1년간 다른 공공 분야 사전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민간 사전 청약과 일반 청약에서는 별다른 규제 없이 지원이 가능하고요. 민간 사전 청약의 경우 당첨자 지위를 포기했을 시에는 공공 사전 청약, 민간 사전 청약, 일반 청약 다 가능하고요. 부적격 당첨 취소 시에만 공공 사전 청약은 가능하지만 1년 동안 민간 사전 청약과 일반 청약은 불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신청에 있어서 다른 점들을 좀 짚어보자면 공공사전청약은 특별공급 85%, 일반공급 15%로 특별공급 비율이 좀 높은 편이고요. 민간사전청약은 특별공급 63%, 일반공급 37%로 일반공급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라서 조금 더 다양한 계층에게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또 민간사전청약은 공공에 비해 중대형 평형 비중이 높아서요. 평형 선택의 폭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자, 또 공공사전청약 신청은 사전청약 사이트에서 가능하고 민간사전청약은 일반 청약과 동일하게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공공, 민간 사전청약 중
어디에 신청해 볼지 전략을 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 정도만 알고 계신다면 어디 가서 나 사전 청약 좀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럼 올해 신청할 수 있는 사전 청약 현장은 어디가 있는지 궁금하시겠죠? 개괄적인 사전 청약 신청 일정을 말씀드리면 현재 2021년도 4차 청약까지는 완료됐고요. 2022년부터는 4분기로 나눠서 공급이 될 예정인데, 공공에서 3.2만 호, 민간에서 3.8만 호로 7만 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자, 공공부터 보시면 4분기에 나눠져서 남양주 왕수,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하남 교산 등을 공급할 예정이고요. 3기 신도시도 여기에 포함되어서 사전 청약을 받습니다. 단연 신도시가 인기가 많겠죠? 자, 특히 과천, 광명, 학원, 수방사 군부지 등 4분기에 핵심 지역들이 몰려있는 걸 알 수 있고요. 민간 사전 청약도 4분기에 공급이 가장 많은데요. 사전 청약을 받는 지역은 화성 동탄, 인천 검단, 평택 고덕, 파주 운정, 양주 회천 등에서 사전 청약을 받습니다. 민간 사전 청약 지역의 경우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전체 목록을 보실 수 있고요. 자, 특별히 민간 사전 청약에는 3080 플러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서울 도심 내 재개발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통해 나오는 공급 물량도 사전 청약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다 알짜 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다 서울 지역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은평 증산, 영등포 신길, 도봉 방하, 부천 원미가 있고, 3080 플러스 도심 복합 사업으로 나오는 사전 청약 물량은 전부 2022년 4분기에 공급됩니다. 자, 공공, 민간, 사전 청약 모두 4분기에 경쟁률이 박 터질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4분기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당첨이 아예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각 분기별로 꼭 넣어봐야겠다 하는 지역들을 3개 정도 꼽아보시고 공공, 민간 둘 다 틈틈이 넣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차하면 당첨 후에 포기를 하고 일반 청약에 넣을 수도 있으니까 사전 청약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자, 보시다시피 사전 청약 신청받는 지역이 엄청 많죠. 다들 어디에 넣어야 하나 고민 많이 하실 텐데 특별히 인기 있을 만한 지역들을 짚어드릴게요. 사전 청약도 본 청약과 마찬가지로 강남 접근성이 높고 일자리 등 배우 수요가 많이 생기고 교통이 편리한 곳이 가장 인기가 있고 발전 가능성도 높은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기준으로 보자면 공공 사전 청약에서는 신도시 지역들인 남양주 왕수,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하남 교산 등이 주목할 만합니다. 신도시 자체가 서울과 맞닿아 있거나 교통을 개발할 곳들을 꼽아서 선정하기 때문에 입지가 괜찮은 곳에 공급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고양 창릉은 지난 4차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진행됐을 때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지역이기도 합니다. 전용 면적 8사에서는 1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죠. 자, 지역도 지역이지만 이렇게 경쟁률을 고려해서 전략을 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4분기에 공급될 과천, 광명, 학원, 안양, 매곡과 관양, 수방사, 군부지 등은 워낙 강남과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라서 신청자가 엄청나게 몰릴 것 같습니다. 자, 민간 사전 청약에서는 단연 3080 플러스 사업 지역이 인기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평택 고덕, 인천 검단, 파주 운정, 성남 금토, 부천 원종, 인천 계양 등도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전 청약도 신청할 때 자격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신청하기 전에 미리 자격 요건 살펴보고 준비해 놓는 게 좋은데요. 3, 4분기 신청까지는 거의 반년이 남았으니까 사전 청약에 대해서 모르셨던 분들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일단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요. 신청자 본인 그리고 기혼이시면 배우자, 신청자와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전부 무주택자여야 하고요. 이 무주택 세대형 구성원 자격은 본 청약 때까지 유지를 하셔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혹여나 사전 청약 당첨된 후에 혼인을 하셔서 주택을 소유하게 되셔도 유주택으로 판단되니까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입주자 저축가입, 즉 청약통장은 당연히 있으셔야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공, 민간에 따라서 필요한 청약통장 종류가 다르니까 미리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전 청약 당시 해당 지역 거주 중이어야 하니까 해당 지역으로 전입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해두시면 좋고요. 거주 지역은 본 청약 때까지 거주 기간 충족하시면 됩니다. 거주 의무 기간은 현장마다 다른데 본 청약 때까지 거주지 유지하시면 웬만하면 가능하시고요. 소득, 자산 요건은 공급 유형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자신이 넣는 유형별로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더 자세한 정보는 궁금하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